또영주TV의 송영주입니다. 위클리 라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마드리드 더비에서 승리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의 상승세 1위 독주죠.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10연승을 달렸습니다. 무패 행진으로 따진다면 그거보다 더 깁니다. 연승만 따졌을 때 10연승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5연전을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세비야, 빌바오, 소시에다드, 인테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모두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자,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 잘하는 거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갖고 온 팀은 바로 레알 베티스입니다. 레알 베티스가 정말로 놀라운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레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즌 초반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4라운드 그라나다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레알 베티스에 대해서 강팀 판독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올 시즌 4패를 봤을 때 3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 0대1 패배, 8라운드 비아레알전 0대2 패배, 12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0대3 패배, 13라운드 세비야전 0대2 패배. 그렇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는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베티스가 바르셀로나를 제압하더니만 소시에다드를 압도를 하면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티스가 라리가 17라운드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렀죠. 이 경기는 베티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주중에 펼쳐진 셀틱하고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대량 득점이 오고 가면서 결국은 패배를 했거든요. 물론 그 경기에서는 베티스가 힘을 뺀 경기이긴 하지만 여하튼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시에다드를 홈에서 상대한다? 이건 부담스럽죠. 왜? 소시에다드는 말 그대로 베티스와 함께 4위 경쟁을 하는 팀이니까. 그런데 이거 웬일? 베티스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패고 또 패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렉스 모레노 선수가 전반 14분 만에 골을 넣는 장면. 이 장면은 상대 골키퍼인 알렉스 레미노 골키퍼의 실책이죠. 미리 나왔다가 커트를 못하고 골문을 비워준 상태에서 모레노에게 실점을 했으니까. 하지만 후반전 베티스의 득점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후안미가 또 골을 넣었어요. 이번엔 헤더로서 골을 넣었는데 후안미가 이러면은 라리가 4경기 연속골이고요. 라리가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득점력을 마구잡이로 과시하고 있어요. 네, 바르셀로나에게 비수를 꽂은 선수도 후안미였죠. 자, 후안미가 후반전에 골을 넣었고 나빌 페키르가 징계에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스 모레노가 이 경기에서 자신의 2번째 골이자 팀의 4번째 골을 넣으면서 베티스가 소시에다드에게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베티스의 경기였어요. 베티스가 최근에 왜 좋은지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후안미 선수가 계속 골을 넣고 있다? 그런데 윌리안 주제가 2개의 도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경기의 최고의 주인공은 알렉스 모레노예요. 왼쪽 풀백인 알렉스 모레노가 2골 1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최고의 스타긴 한데 저는 윌리안 주제를 페레그리니 감독이 정말 다양하게 쓰고 있구나. 페레그리니 감독의 윌리안 주제를 해결사 역할뿐만이 아니라 미끼 역할도 잘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게끔 해서 밀어주는 패스를 하면서 결국 윌리안 주제가 2개의 도움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후안미는 계속해서 파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이고 나빌 페키르는 베티스의 에이스는 나야 라고 외치면서 또 골도 넣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팀은 너무나 잘 돌아간다. 이 팀은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베티스의 라리가 순위가 3위예요. 그러니까 베티스가 라리가 순위가 3위인데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9점 차.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차피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2위가 세비야. 세비야하고 승점 차는 1점 차입니다. 자, 그리고 4위, 5위를 위치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소시에다드하고 베티스가 승점 차를 벌려놨어요. 원래는 1점 차였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4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야, 니네 지금 우승 도전이 문제가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따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를 향해서는 니네 지금
UEFA 컨퍼런스 리그 진출 티켓 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자, 베티스가 만약의 경우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한다면은 역사상 두 번째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티스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시즌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 얘기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 자, 베티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스페인 내에서냐? 아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도 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 6차전에서 셀틱에게 2대3으로 패배하는 바람에 결국 G조 2위로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조추첨 결과 제니트를 만나게 됩니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제니트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제니트의 전력도 그렇고 제니트를 상대하려면은 러시아 원정을 가야 되니까 쉬운 대지는 아니지만, 베티스의 올 시즌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된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라이벌 세비야가 너무 잘 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세비야가 유로파 리그를 막 제패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다.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이런 욕심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올 시즌에 세비야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여하튼 그 정도로 이제 유럽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조에서도 레버쿠젠에게 밀려서 조 2위를 차지하긴 했지만은 레버쿠젠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1무 1패를 기록했죠. 물론 이제 조별리그 4차전 레버쿠젠하고의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패배한 거는 좀 뼈아프긴 합니다. 자, 여하튼 베티스가 유럽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 라리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티스는 과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저도 모르죠. 네, 챔피언스 리그 나갈 수 있을지 못 나갈지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베티스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 경험이 있다. 네, 그러니까 1907년도 9월 12일 날 창단을 했잖아요. 이 세비야는 중산층 지지를 받았고 베티스는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은 클럽으로 이제 유명한데, 이 베티스가 라리가에서도 우승 경험이 한 차례 있습니다. 1934-35 시즌이죠.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는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는데, 코파델레이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게 2004-2005 시즌이에요. 이 시즌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 베티스가 돌아왔을 때 가장 전성기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즌에 로렌소 세라 페라르 감독이 지휘봉을 다시 잡고 베티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렌소 세라 페라르 감독이 1990년대 중반에 베티스 지휘봉 잡고 그때 베티스를 라리가로 승격시켰고 라리가에서 3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4년도에 다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때 베티스에는 에두, 히카르도 올리베이라, 아니면 호아킨, 데니우송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2003-2004 시즌에 베티스 순위가 9위였는데 2004-2005 시즌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순위를 바로 4위까지 수직 상승시킵니다. 그때 우승은 바르셀로나, 2위가 레알 마드리드, 3위가 비아레알이었는데 4위가 베티스였습니다. 그래서 베티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2005-2006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 시즌과 비견될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코파델레이 결승전 제 기억이 맞으면 오사수나랑 결승전에서 붙었거든요. 당시 2004-2005 시즌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앞쪽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승전은 오사수나하고 베티스가 펼치게 됐고, 그때 이제 베티스의 올리베이라하고 다니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지금의 베티스가 2004-2005 시즌의 그때의 베티스와 유사하다. 그만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베티스가 왜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을 칭찬해야 됩니다. 페레그리니 감독이 2020년 여름에 베티스 지휘봉 잡았잖아요. 지난 시즌에 고생했습니다. 네, 전반기에 고생 많이 했어요.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해결사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고생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터지면서 막판 리그 11경기 무패를 기록했어요. 막판 리그 11경기에서 3무 7패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은 6위로 마무리 짓습니다. 페레그리니 감독이 오기 전 시즌에 15위였어요. 15위였던 팀을 6위까지 지난 시즌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올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페레그리니 감독 보면은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윌리안 주제 선수가 좀 밑으로 빠지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좀 잘한다. 그 얘기는 후한미가 지금 득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후한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거든요. 여기에 이선의 득점력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나빌 페키르, 카날레스, 뭐 후한미 이런 선수들이 이선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선에서 굉장히 잘해줘요. 그 아이토르 누리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윌리안 주제가 전방에 있지만 윌리안 주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글레시아스가 출전하면 되니까 나름대로 공격진도 풍부해진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격진의 조합 그리고 공격력은 바로 해결사 부재 해결과 연결이 됩니다. 베티스는 해결사가 없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즌 막판에 보라 이글레시아스가 터졌을 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윌리안 주제를 영입했잖아요.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후한미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후한미는 리그 4경기 연속골이고요. 리그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넣었습니다. 거기다 올 시즌 벌써 10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벤제마 다음으로 비니시우스와 함께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한미의 파괴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후한미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윌리안 주제도 5골을 넣었고요. 보라 이글레시아스도 3골을 넣었고 나빌 페키르도 3골을 넣었습니다. 즉 1선과 2선에 있는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다. 이제 해결사 부재는 해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베티스 생각하면은 경기력은 좋은데 수비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베티스는 3백을 써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페레그리니 감독은 지난 시즌에 어려운 경기에서 3백을 썼다 할지라도 올 시즌은 백포를 유지하고 있어요. 페레그리니 감독이 원하는 건 백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영입했습니다. 후이실바 골키퍼를 영입해서 최후방을 보강했고 그리고 페젤라, 후안 미란다, 사발리, 베에린 정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죠. 물론 저는 아직도 베티스의 오른쪽 라인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 라인은 여전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라인의 파괴력은 정말 좋고 여기다가 수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월등히 상승했어요. 후이실바 골키퍼의 활약도 얘기해야 됩니다. 후이실바 골키퍼가 올 시즌에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바르셀로나전 무실점, 소시에다드전 무실점,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무려 5경기나 됩니다. 후이실바 골키퍼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수에서의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카날레스 얘기도 했지만은 베테랑 선수들이 은근히 중심을 잘 잡아줘요. 과르다도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 네 그리고 윌리안 카르발유 이런 선수들이 나름대로 중심을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쿼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티스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면은 충분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베티스도 위기가 올 겁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가 있겠죠. 여기다가 베티스 밑에 있는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팀이니까 바르셀로나는 아닌가? 여하튼 그러니까 베티스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베티스를 아주 살짝 돌아봤습니다. 왜?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궁금하셨죠? 베티스가 왜 잘해서 3인가? 이런 게 궁금하셨을 텐데 베티스의 전술적인 역량 페레그리니 감독이 너무나 판을 잘 짰고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상당히 잘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후안미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후이실바가 소신 역할을 하고 있고 나빌 페키르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티스 잘 나가네요. 축하드립니다. 부러워서 한번 지랄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